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투자자문의 신예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대비를 해보자라는 차원의 내용들을 나눠봤다면 이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2.0 경제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보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시장 본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거의 힘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소폭 빨간불만 들어왔잖아요.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아직 트럼프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좀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FOMC가 남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이제 수급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아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강하지 않은 시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오는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양상이 많이 갈리게 되니 이제 앞으로를 주목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내일 새벽 4시입니다. FOMC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선은 전망치는 0.25% 인하가 유력해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어떤 방향의 경제정책을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미치게 되는 영향들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시장에서는 온통 트럼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과 어제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제는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돈이 다 몰렸다 싶었다면 오늘은 이 공통점을 가진 섹터를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다면 오늘은 우주항공이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세가 싹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서부터 이제 나오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기대하고 이제 봤었는데 이제 조선업 그리고 뭐 이제 방산 그리고 이런 우주항공 산업 쪽에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몰려서 시장에 사실 새로운 기대감이 많이 또 이제 심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시장 자체는 약했었고 이제 너무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하락이 좀 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셨겠지만 하지만 이제 이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이제 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전략을 이제 가지고 종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잘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이제 내일 나오는 이제 FOMC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도 이제 중요한 방향으로서 이제 남아져 있어서 이제 앞으로를 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시면서 오늘도 이쪽 섹터 내에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기존에 못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쪽 섹터,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라던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머스크와 트럼프의 인생 배팅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제라도 들어갈 테마가 있고요. 지금서부터 이제는 조금은 이제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해야 될 테마도 있습니다. 어떤 테마일까요? 그쪽은 이제 원래 이제 기존에 상승했었던 이제 ESS 관련한 이제 전력 설비 네. 관련한 쪽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나올 것이고 새로운 이제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상승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고점에 가지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 새롭게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이제 많이 이제 부과가 될 예정이므로 이제 수출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많은 변수를 이제 야기가 될 것이고 중국 관련해가지고에 대한 무역 전쟁 이런 쟁점이 많은 변동성을 사실 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트럼프의 한마디로 인해서 사실 하루 이틀만 해도 마이너스 20% 플러스 30% 이렇게 상한가도 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곤 했었던 그 트럼프 1기 때 우리의 기억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연마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기 집권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트럼프의 말에 주식시장이 많이 요동쳤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빠른 대응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점을 알려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위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내용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는 FOMC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4시입니다. FOMC 결과가 좀 발표가 되는데 0.25%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망대로 될 경우 그리고 전망이 어긋날 경우 우리 내일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 이제 CB25 그룹 이제 패드워치 그룹에서는 그 0.25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99%로 점을 쳤는데요. 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0.25%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지 또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그 2%에 가깝게 되거나 혹은 미만 그 이하가 될 때 이렇게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시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인플레이션 포인트가 2%보다 높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리스크 이제 위험이 좀 존재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0.25%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이어서 이거를 이제 가져갔을 때 그 인하 사이클에 대한 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완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서부터의 시장은 지금 내일 나오는 그 이제 제롬 파월이 갖고 있는 고용 물가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그 변곡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내일 시장에서 좀 집중하고 좀 대응을 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트럼프 후보일 당시에 비컷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상당히 트럼프 후보가 많이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이 금리 인하 비컷을 결정을 하는 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를 비판을 한 입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트럼프가 당선인이 됐다면 비컷에 대한 그 태도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 기대 심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 심리가 지금 분명 증시에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겠지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그 기초 체력이 사실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이제 근본적인 해결점을 지금 찾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트럼프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제 그 트럼프 이제 2기 집권하는 그 기간 안에 그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아직 확실치 되질 않은 상황이고 아직 결정된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은 이제 약간 김칫국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넣어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조선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분 통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힌트가 조선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과 이제 한국이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화석 연료에 대한 긍정적인 계속 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선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 섹터가 지금 굉장히 양호하고 앞으로 굉장히 우세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있었는데 조선주 사이클이 이제 7년, 이제 10년 정도 되는 사이클을 돌면서 산업이 변화를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호황기고 앞으로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와중에 이런 트럼프의 어떤 한국과의 협력을 요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은 사실 되게 빅뉴스죠. 지금 미국 조선업은 사실 지금까지 되게 쇠퇴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약점을 트럼프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 조선 기술은 지금 세계 최고고 이제 자타공인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것을 트럼프도 이제 협력을 요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은
미국에서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발주에 대한 것을 이제 수주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사실 이제 20조 이제 MRO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아주 많이 있죠. 이게 MRO 시장이 지금 함선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 이제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이미 사실 하나오션과 그 HD 그 현대중공업이 이미 이제 그런 권한을 이미 얻은 그런 사례가 있고요. 8월에 그래서 실제로 이 시장 자체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멘토님의 탑픽 종목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도 사실 이미 종목이 굉장히 영양가 높은 양봉이 나왔어요. 네.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쪽이 네. 너무 좋은 모습이라 지금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고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이미 많다라고 점쳐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 분명히 좋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테마 포트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되네요. 네, 좋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3가지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차마 이야기를 다 풀어드리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언제나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맡겨주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나올 텐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죠. 0221285547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2,800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은 20%로 들고 계신데 지금 종목들이요. 5가지 종목 중에서 2가지 종목 빼고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네, 요새 그러네요. 시장 진짜 변동성이 강한데 너무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2차 전지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포트 진단해 주시면서 2차 전지 향후 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런 분을 되게 조금 오랜만에 보는 것 네. 같습니다. 좀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렇죠. 투자에는 사실 어떤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 선점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내주신 이제 사연자 분께서에 대한 포트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지금 당장에서 일단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점도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포트 내에서 수익으로 전체적인 계좌 수익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셔서 사실 리스크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있기에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나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우와 부럽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사연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가장 고민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SKC라는 종목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액도 가장 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17%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시고 지금 평단가가 좀 높습니다. 15만 4,600원이시고 비중도 20%로 가장 많으시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맞습니다. 업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는 바로는 SKC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은 맨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좀 과감한 어떤 그 리스크 대응으로 인해서 다른 포트에 집중을 더 하실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시거나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KC가 지금 첨단 화학 및 필름 2차 전지 소재 동박 회사로서
사실 지금 사업의 상황이 그렇게 막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앞으로에 대해서도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8분기 그 연속 적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 손실이 지금 620억에 대한 것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SKC 기업 내에서는 재무조를 빨리 이제 개선시켜 보고 확실하게 이제 사업에 대해서도 빠르게 완화시키고 리스크도 줄이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이클이 지금 사실 다시 돌려면은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사연자분의 지금 평단이 15만 4,600원이에요. 15만 4,600원이면은 어찌 보면은 그 우측 어깨에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크게 높지 않고 사실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시 반등하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향도 있지만 다시 본전 가격을 찾아서 이제 되기보다는 이런 지지 라인에 이제 이 추세에 맞고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하락 파동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런 급락하는 그런 패턴은 나오진 않겠으나 횡보하는 과정에서에 대한 리스크 대응 그리고 현금화를 통해서 다른 종목 포트 더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이런 곳에 집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업 이 내에서는 그 내년 상반기 말레이시아 이제 공장에서 흑자 전환 전망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무 구조가 흑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 그 말레이시아 공장을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그 생산 라인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SKC는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 흑자 전망이 되면은 이제 내년 재무 제표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 그 한 해 연도는 이제 다음 연도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길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좀 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종목 교체가 필요한 종목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SKC를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는데 예.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예.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종목 교체를 한다면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다른 종목을 바로 넣기보다는 네. 현금화를 시켜놓는 게 중요한 시기여서요. 이 부분은 사실 다음 주서부터 제대로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지금 저희도 FOMC 끝나고 어떨까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어떤 종목을 바로 이제 들어가셔라라고 제가 뭐 바로 말씀은 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보면서 네. 좀 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선은 현금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면 손해액이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가장 큰 종목인데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일 시초가에라도 한 번에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멘토님? 약반 등은 저는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 아래 꼬리를 달아준 상황에서 지금 하단부 추세를 막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주가가 그 말도 안 되게 그냥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거의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어 가지고요.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지금 이 하단부 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약반등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물론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또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마이너스 한 18% 정도 부근이실 텐데요. 절반 정도라도 마이너스 10% 정도 부근 이내에서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씩 분할 손절하시면서 전체적인 포트를 다시 현금화를 시키시고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SK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약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결국에 우리는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 교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좀 홀딩하고 좀 지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대원전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선 섹터,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트럼프 수혜주로 뽑힙니다. 어제도 참 불확실성 강할 때 누가 될지 모를 때에도 전력 설비 테마는 누가 되든 간에 간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대원전선 평단가가 좀 높아서 6%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원전선도 사실 지금 손실 부분이지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자리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이분이 정말 이제 좋은 점이 종목이 급등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유명하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보면 항상 고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보지 않으시고 다시 떨어져가지고 조금 이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반등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최대한 이제 저점을 잡으시는 그런 포지션이 아주 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원전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평단이 230원이요. 3,230원이군요. 네. 네, 230원이면 지금 이점인데요. 제가 보고 있는 바로는 이 최근 혹은 이제 매수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의 평단이면요, 충분히 거의 당연시 이제 다시 본전 구간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전력설비 테마가 또 좋은 점은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수요가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지금 탔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미국 전력망은 수요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고요. 연간 대원전선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에서 그 수주 매출액 자체도 계속 돌파를 하고 있고 할 수밖에 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전력 소비를 이제 원전 그리고 이런 전선 전력 테마에 대해서 이제 가장 투자를 또 많이 하기 위한 포지션을 또 가지고 있어서 대원전선 및 다른 여타 전력 설비 관련 테마는 앞으로도 좀 계속 이제 관심이 나오고 기대가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는 평단가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 평단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원전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가실 게 이렇게나 좀 섹터 자체가 전망이 좋다면 전고점 부분을 다시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전고점 부분이 5월 13일에 5,450원입니다. 이 정도 충분히 반등 가능할까요? 사실 그 부분을 점지할 수 있으면은 거의 신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기대를 또 할 수가 있는 점은 미래를 사실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고 지금 산업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 전반적인 모든 산업에 다 필요합니다. 우주 산업을 아까 사실 얘기를 좀 적게 했는데요. 이 우주 산업은 미래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도 당연히 AI 센터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전력 설비가 당연히 들어가고 그리고 당연히 우주 산업에서도 전력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제 그런 와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차트를 전체적인 모습을 제가 띄워드렸는데 대원전선의 이 역사적인 모습 전부입니다. 이게. 네. 이게 신고가가 5,450원이긴 하지만 계속된 곧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지금 다시 눌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그 적당한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다시 물량 재매집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평단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점에서부터 다시 재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고점도 뚫을 수도 있는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미래를 저는 이제 보면서 좀 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가서 볼 겁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코멘트를 좀 붙여드리자면은. 여기서에 대한 물량 정리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이 깨지면은 그때서부터는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른 대응을 해야 될 수 있겠지만요. 네. 아직까지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사연자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있는 박스권 이제 상단 부분에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다시 이런 부분을 돌파해서 국면을 높여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평단가를 맞춰주고 다시 재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익절을 하시거나 분할 매도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남으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시고 이러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포지션으로 또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기회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의 차트 흐름을 본다면 지금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추세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올라가게 된다면 상방으로 열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부분을 어떻게 좀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목표가를 정할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3가지 종목이나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3가지 섹터가 모두 다 트럼프 수혜주로 좀 뽑히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네.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7%대 수익 보고 계신데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약간 좀 당연하다시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에서는 전날에 이제 이미 장대 항목이 나온 상황이어서 당연히 이제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은 나올 수 있겠으나 이미 돈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들을 다 많이 먹어주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눌림목 매매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HD 현대건설기계가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순위권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건설기계 업종은 트럼프 수혜 기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이제 우크라 전쟁에 대한 종식이 기대가 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나 선거 끝나기 전까지 뭐 종식을 시키겠다. 전개를 전쟁 종식시켜라 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는 그런 와중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죠. 트럼프가 이렇게 확고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전쟁에 대한 종식에 대한 기대심이 당연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그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하면서부터 나오는 그런 수요는 지금 HD 현대건설기계의 입장에서는 이제 통상 수요의 약 3배 그 이상으로도 접을 치곤 하거든요. 통상적으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실 이렇게 뭐 작업 이제 들어가고 이제 실제로 현장 가가지고 하면은 또 이제 변수가 또 나오는 법이고 사실 보통 처음에 잡는 그런 규격보다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는 사실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사실 전망도 좋고 입장도 좋고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사연자분의 평단가를 한번 보면은 네. 51,700원인데요. 51,7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거의 지금 이제 최하단부인데요. 너무 그 포지션이 너무 시원합니다. 지금 지금 전체 HD 현대건설기계 차트인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게 다시 잡히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흐름을 다시 잡고 바닥을 다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전고점이 있고 지금 최근에도 돈이 크게 들어온 점이 되게 이제 도드라지는데요. 여기서 돈 들어오고 나서 바닥을 잡았죠. 이렇게 깊이 빠졌는데요. 이때 물리신 분들도 지금 마이너스 뭐 30% 가까이 빠지는 상황에서 되게 좀 이제 공포스러웠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지금 이미 트럼프가 당선된 입장에서 방향성이 나와버린 시점이고 지금 새롭게 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앞전에 있는 이 2년치 물량들을 이미 다 빨아먹었고 뭐 이렇게 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물량들 소화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많이 소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부에 있는 이런 큰 물량을 이제 이런 주식 유통주를 어떤 한 자금 주체가 이렇게 크게 또 가져갈 수가 있으면요. 상방으로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고점을 뚫어주게 되는 그런 흐름도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또 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평단가가 하단 부근에서 잘 다지고 있을 때 들어가신 것 같다.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주가를 다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올릴 가능성이 참 크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 종목은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오늘도 강했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와 오늘의 시세가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보여주신 HD 현대건설기계 차트처럼 바닥권에 놓여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평단가가.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와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 가상화폐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변동성이 되게 큰 메리트라면 메리트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되게 정신없고 좀 불편한 그런 종목이지도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그나마 비교적 적은 점이죠. 또 주가가 안정적으로 지금 바닥을 잡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그 두나무의 지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 우리기술투자 같이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토큰 증권 발행 이제 STO라고 하죠. 그 법제화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 사실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투자증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차트를 같이 보게 되시면은 이제 전체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지금 전체의 모습은 완전한 바닥권이에요. 오, 네. 네, 완전한 바닥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이런 지금 현재 전체 위치가 어디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완전 최하단부 바닥권 안에서요,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시 잡아가고 있고, 지금 이 앞전의 물량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이제 고점이죠. 이런 앞전 산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세력이 다 뭐 팔고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과정도 다 저는 어떤 물량 확보를 위한 물량 소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롭게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평선들을 매우 오밀조밀 잘 모아놨죠. 이런 점들이 이 평선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원리는 사실상 물량 소화거든요. 물량 소화고 자금 주체가 물량들을 가지고 가고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일 때 그때 정배열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평선들이 모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평선들이 떨어지고 역배열이 이루어져가지고 주가가 계속 우하락하겠죠. 이런 주가가 점차 저점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상향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절대로 개인 투자자가 이뤄낼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거는 특정한 자금 주체가 의지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상단 물량을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량 소화가 더 이루어지고 지금 최근에 사실 되게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미루어 보면은 상방으로 사실 많이 열려 있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한번 주가를 급등락을 이루면서 한번 조금 지금 여기서 따라 붙으신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을 터는 그런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바, 지금 가지고 계신 평단 내에서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면은 비중을 좀 더 추가를 하셔도 된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잘 대응을 해내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장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은 무리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을 오히려 더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좀 주가가 눌렸을 때 오히려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폴라리스 A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요새 참 강한데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AI 쪽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의 좀 오피스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한번 받은 종목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었던 네네. 테슬라, 머스크 네. 이 협력 관계의 네. 찐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폴라리스 네. 주가요. 사실 AI 주보다는 지금 약간 테슬라랑 엮여서 테슬라 그렇죠. 관련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폴라리스 AI가 요번에 최근에 있었던 그 주가 변동 그리고 돈이 조금 이제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테슬라가 이제 내년 차량 판매 기대감이 더 있어가지고 이제 엮여서 올라갔었던 겁니다. 지금 그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서는 그 MDS테크와 자율주행 AI 솔루션 개발 업무 협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점에 대한 그 사업성 강화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신규 매출에 대한 기대 심리도 물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그 영향이 크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관점은 폴라리스 AI가 이제 새로운 어떤 호재나 재료를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또 아닐까라고도 예상이 돼요. 그거는 그냥 이제 단순 어떤 기대 심리로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 차트 안에서 나오는 그 주가 변화는 이 시장에 있는 모든 변수와 요소들을 다 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AI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사실 이 구간에서요, 만약에 그 상승을 끝냈고 설거지도 끝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냥 맞고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얘가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돈도 들어오고 이 구간에서 다시 이제 횡보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이것도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반드시 일부러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새로운 앞으로는 이제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신규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권에서 계속 주가 관리를 해주고 계속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상승을 이루어주고 돌파가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신규 시세가 여기서 이제 또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만 애매합니다. 이 폴라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성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 시장 기대 심리가 아직 애매해요. 강하지가 않아서. 근데도 그래도 AI 쪽에 강하게 엮여 있었고 예전에 이제 강한 대장의 모습, 끼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사연자분께서에 대한 평단가가 2,420원이거든요. 이것도 낮아요. 지금 이미 거의 이제 바닥 구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다 보니까요. 대응을 그래도 잘 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익으로도 수급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관리하시다가 시세가 분출되어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보유하셔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수익 극대화 전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테슬라 찐 수혜주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 20% 보유하고 계신데 저희가 첫 번째 종목 SKC 진단이 나왔을 때 현금 확보하고 나서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보유하는 게 그럼 나을까요? 사실 그래서 저도 오늘 지금 뭐 매수할 종목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네.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기회를 이제 엿보셔야 네. 되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포트 안에서도 새롭게 매수할 종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되고요. 요번에 이제 트럼프와 이제 머스크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주식 시장을 거의 선도하고 있는 그 두 명이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나오는 그 변동성 안에서 충분히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 비중 활용하시면은 더 좋은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주가 아직은 없습니다. FOMC 내일도 한번 봐야 되고요. 네, 좋습니다. FOMC 결과도 확인을 해야 되고 트럼프 슬라 시대에 맞게끔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관망하라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현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 신예찬 멘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강의를 지속적으로 이제 들을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다른 멘토분들과는 조금 성향이 다르고 느낌도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방송을 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많이 또 떨리고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그분들의 어떤 기대와 또 성의에 또 맞춰서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가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멘토로서 열심히 활약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그 세력 주사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1구간, 2구간, 3구간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복습도 해보고 또 제가 새로운 종목을 또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을까, 어떻게 공략을 하였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저의 주식 교육 안에서는요, 항상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저희가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력은 돈입니다. 큰 돈의 주체라고 하고요. 이런 세력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토마토 증권통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지혜롭게 주식시장을 점지해 나가고 이제 해석해 나가셔가지고 더 슬기로운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세력이 만드는 구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주식시장을 크게 나누자면은 세 가지의 구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1구간, 2구간, 3구간. 이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나중에 2구간, 3구간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드릴 건데요. 오늘은 또 1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확실한 세력의 첫 파동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왜 확실한 세력의 첫 파동을 먹어야 될까요? 이 세력의 첫 파동이 뭘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가장 확률 높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처음에 나오는 그 파동은 이 전에 있는 분석을 통해서 확률 높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파동을 확실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은 그 이후에서 나오는 2파, 3파는 충분히 좀 더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즉 언제 사든지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자, 오늘 가져온 종목도 지금 이 포인트가 짚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말입니다. 자, 차트 재료 수급은 급등. 자, 차트 플러스 재료 수급. 이 차트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세력이 어떻게 큰 돈의 주체가 이 주가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심리로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이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어떤 차트가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겁니다. 재료와 수급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 부분 차트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종목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다음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설명 한번 드릴게요. 1구간을 차트 화면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노란색 박스권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나오는 변동성이 나오는 그 박스권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박스권 매집이라고 해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나오는 매집인데요. 이 구간 안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상승이 나오고 대금이 터지고 갑자기 급등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매물 테스트봉, 매집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매집봉 전에 그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도 1구간 매매에 속합니다. 자, 이런 과정 안에서 스윙으로 가져가거나 이런 시세 초입,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앞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런 중요한 맥점에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기법을 또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1구간 매매의 특징이고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넥스트리입니다. 넥스트리는요, 실제로 제가 봤던 종목이고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공부를 또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10월 28일 금요일 날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왜 공략을 할 수 있었나. 지금 보시면요. 일봉 차트에서 공략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언제서부터 관심 종목을 넣어놔야 되냐. 되게 궁금하시죠? 관심 종목, 즉 이제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미리 점지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어디서 매수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높아질 종목이라고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넥스트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혹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갭을 띄어서 윗꼬리 아랫꼬리를 강하게 만들고 대금도 크게 터지는 날이 있었어요. 이날 이제 대한고래 테마에 편입된 날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넥스틸 같은 경우에서는 급등을 하고 갑자기 올라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런 거는 뭐 하면 안 돼, 위험해라고 생각하시고 세력이 이제 팔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금 주체는 이때서부터 오히려 강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첫 방송 때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던 게 세력 주사기라고 하는 방법이었죠. 실제로 그 기법을 배우고 싶으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세력 주사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세력 주사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빠른 매집입니다. 빠르게 물량 소화를 하고 가져가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이 앞정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한 물량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한 게 바로 이런 모양인데요. 그 모양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나오는 이 눌림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죠. 실제로 그래서 10월 28일 그 오후장 제 생각에서는 2시 좀 넘어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종목 편입을 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9,150원 이하에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9,150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파란색 네모로 지금 박스권을 이제 표시를 해뒀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파란색 박스 처음 시작서부터 매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매수를 했는데 제가 다음 날에 이 넥스틸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올라가는데 이게 시세가 다 나오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왜 시세가 나오지 않았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큰 돈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가 흐름을 바꿔 나가면서 이 현재 시장 참여자분들의 그 물량을 값싸게 받아내고 높이 올려서 팔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그것을 이뤄주려면은 주가를 더 끌어올려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던 바와 같이 이렇게 세력 주사기 안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는 높이 올라가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조금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봤자 상승이 아닌 겁니다. 그럼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죠. 보유를 하고 있었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제 슈팅도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고 중요합니다. 다시 하락하는데 다시 올라가요. 이런 부분들은 몇 번을 강조해도 되게 부족하지가 않은데요.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갔을까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난 10년 넘게 연구를 해오면서 되게 무릎을 쳤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캔들의 이제 의미는요, 앞전에 있는 물량을 사실 다시 받아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실제로 트레이더분들, 그러니까 주식 매매로 전업을 하시는 그 전업 투자자분들도 이런 봉에서 짧게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매도를 하게 됩니다. 왜? 수익이 나오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매도를 해서 내가 수익을 챙긴 뒤에 어떻게 되냐?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지는데 다 빠지지를 않아요. 적당히 빠집니다. 적당히 빠지고 저점을 만들어서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 왜 올라갈까요? 왜 앞전에서 한번 흔들어서 다른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받고 바닥을 잡고 왜 다시 올릴까요? 이건 그 자금 주체가 돈을 조금 더 써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상승을 위한 예비 동작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넥스틸을 공략할 수가 있었고요. 전날 전거래일에서도 공략을 할 수가 있었죠. 사실 이때가 그 맥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가 베팅도 가능했었던 종목이지만 저희는 먼저 바닥 구간에서부터 들어갔던 단기 스윙에 대한 포지션이었다 보니까 오늘의 시세를 고스란히 다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10월 28일 날 저희가 공략했던 이 종목 넥스틸이 11월 7일 고가 9,090원 약 8일 거래일 만에 한 30% 정도가량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세가 오늘같이 크게 나왔던 날은요. 그냥 오전에 눈 감고 아무 데서나 팔아도 뭐 12, 20%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파동 안에서 추세를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빠지지를 않아요. 계속 올라가요. 가겠다라고 하는 신호죠. 더 슈팅을 주고 나서 그 뒤에 주가가 조금 빠지게 되었는데요. 충분히 이런 파동을 공부를 하고 이제 분봉 안에서에 대한 흐름만 보면서 적당히 이제 편하게 대응만 하더라도 충분히 20% 중반 이상의 수익을 또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던 이 넥스틸을 저희가 공부를 해서 이거를 이런 비슷한 상황, 부합한 상황,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1구간 매매에 대한 특징과 개념을 먼저 보고 공부하고 내가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주가 변화에 대한 흐름에서 내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 이런 돈의 흐름과 주가 변화에 대한 심리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우리가 알아나가고 미리 준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이 시장 안에서 크게 또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신예찬 멘토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만약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시고 알고자 하시면요. 앞으로 제가 나오는 이 방송 채널에서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면서 공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는 저의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방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교육을 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넥스틸이었고요. 그 뒤로에 대한 내용도 이제 있지만 우선은 이렇게 한 종목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핸드폰 켜주세요. 핸드폰 켜주시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켜시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사각 네모를 여러분들 카메라로 가져다 대서 보시면요. 거기에서 이제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 안에 제가 있습니다. 함께 공부를 해보시고 또 배움을 조금 더 요청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질문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전해지고 그리고 더 올바르고 또 슬기로운 투자가 가능하실 거니까요. 스스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화이팅입니다. 앞으로의 건승을 바라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신일창 멘토님과 함께 이렇게나 힘든 시장 속에서 건승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여쭤볼게요. 내일은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밤에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내일 결과가 좋게 이제 제롬 이제 의장이 좋은 이제 발언을 해서 네. 시장이 좋아졌을 때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좋은 상황, 만약에 정말로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즉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동결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을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빠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이나 현금을 그 어떤 계좌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변곡점에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저도 되게 좀 어떻게 될지 기대보다는 조금 이제 걱정도 되고 이제 설렘도 되고 반반인데요. 미리 오늘 주무시기 전에요. 내가 내일 오전에 어떻게 할지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주무시는 건 또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내일에 대한 변동성을 대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FOMC 결과를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지금 0.25% 인하가 지금 페드워치에서 98.9% 확률로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갈 때는 내일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비컷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여라도 금리 동결이 될 경우에는 시장에 흔들리는 영향 그런 부분들도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